세상에 이런 일이 작가님이 이런 고양이가 흔한가요? 라고 하면서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아니요, 이런 경우 처음 봤는데요. 고양이 진기명리 레옹이, 저도 이 놀이는 많이 하거든요. 앞발을 쓰는 것 같지만 앞발에 도움이 전혀 없이 바로 입으로 캐치합니다. 이 거리에? 된다고? 이거 거의 달인편에 나올 정도입니다. 달인 물수제비보다 저는 이 친구 레옹이가 받아먹는 이 장면이 달묘다. 고양이들은 이 앞발이 먼저 반사적으로 움직여서 먹잇감을 쳐낸다거나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에 그걸 주워 먹는 게 기본적인 행동 패턴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과정을 다 생략했어요. 근데 던져주는 게 간식일지 절대 먹을 수 없는 쇠붙이라던가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잖아요. 의심이 전혀 없어. 우리 집사는 나한테 항상 좋은 거 먹을 것만 주네? 지금부터는 그냥 바로 받아 먹어도 되겠다. 이게 좀 말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던져주는 거 팝콘이라고 100% 믿고 다 받아 드실 수 있겠어요? 휴모님이 해주는 거 아니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레옹이가 자꾸 앞발이 움찔거리거나 하는 모습이 자꾸 보일까? 이거는 고양이들의 무릎 반사처럼 자동적으로 뭔가가 날아왔을 때 움찔거리지만 사용하지는 않는다. 보통 고양이한테 너 발 쓰지 말고 날아오는 거 그냥 입으로 받아 먹어볼래? 제가 가도 이거 교육 못 시킵니다. 그리고 똑같은 보호자라고 하더라도 이 집에 있는 다른 고양이 틸다 그냥 머리로 왔습니다. 저희 집도 자꾸 비교를 해서 그렇지만 사모님은 간식을 던져줄 때 항상 놓칩니다. 근데 애기 씨는 그냥 100이면 100 던져줬을 때 바로 간식만 따라가거든요. 동체 시력이 더 뛰어난 친구들이 순발력이 지금처럼 더 뛰어날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레옹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난이도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제공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사고뭉치 고양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같은 간식 던져주기 놀이는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틸다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인 수준에서의 사냥놀이라던가 일반 케어들 잘 해주시면 두 친구 다 행복한 일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 하는 양 장롱 위인가요? 장롱 윗공간 고양이가 워낙 좋아하는 데인데 뭐야 이거? 그로테스크한 인테리어라고 할까요? 아이고 힘들다. 오늘 인테리어 작업 끝. 단열 벽지라서 크크크. 이거에서 크크크를 하실 수 있군요. 매일 인테리어하는 두부. 인테리어라고 표시를 했지만 스크래칭에 가까운 행동이죠. 이런 행동을 하는 친구들 중에 이빨로 물어뜯어서 이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벽지를 계속 뜯어먹어서 장폐색이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두 가지 개념은 좀 차이가 있는데 그냥 발톱을 이용해서 계속 스크래칭을 하는 경우라고 하면 종이형 스크래처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는 상태, 이빨로 자꾸 물어뜯어서 자국을 내거나 자기가 뜯어먹는다라고 하면 강박적 이식증에 가까운 행동이고요. 사전에 이런 장소에 대한 접근을 막는 것도 중요하고 사냥놀이와 하루 급여하는 사료양 전체를 먹이 퍼즐로 급여하는 정도까지의 세팅값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컨트롤이 안 된다. 평생 동안 약물을 먹으면서 강박에 대한 정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둘째 고양이가 자꾸 첫째 고양이 수염을 뜯어요. 2달 전부터 꼬미가 얌얌이 수염을 몽땅 끊어놓더니 이젠 수염도 없는데 그루밍 해주는 척 하다가 씹어놔요. 오, 너무 심하네. 상처가 날 정도는 이거 문제가 있다. 고양이들 간의 사이가 정말 좋을 때 하는 게 알로그루밍. 근데 이 알로그루밍을 함에 있어서도 조금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 고양이랑 정말 일찍 헤어진 경우 또는 정서적으로 케어를 제대로 쭉 받지 못한 친구들이 불안도가 좀 높은 편이고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강박적인 행동으로서 이런 식으로 수염을 잘근잘근 다 뜯어 먹는다거나 쭈쭈비 같은 행동을 해서 고양이 또는 사람, 피부 손상 같은 것들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어떤 불안 요소가 좀 커졌다거나 충분한 사냥놀이가 제공되지 못했다거나 이런 어떤 요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수염을 단순히 뜯는 게 아니고 알로그루밍을 너무 과도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충분한 사냥놀이를 제공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친구가 이 행동을 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보상, 안락함, 편안함이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잖아요. 대신해서 안전하게 조금 쭈쭈비를 한다거나 빨 수 있는 애착 담요, 애착 인형과 같은 것을 제공해주고 중간중간에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것.
그러니까 무조건 떼내는 거는 할 수 있지만 24시간 우리가 막아설 수도 없고, 분명히 이 행동을 할 때 뭔가 좋은 점이 있어서 하는 건데 못하게만 해버리면 완전한 문제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제공을 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다. 그리고 이 정도가 너무 심하고 컨트롤이 안 된다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약물을 함께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너무 좀 지속되는 경우에 당하는 고양이가 상대 고양이를 피하게 된다거나 방어적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 두 고양이 사이가 완전 멀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 전에 보호자분께서 빨리 개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양이 손잡기 너무 쉬운데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이 집사 한 달차 초보집사입니다. 저에게는 예쁜 고양이가 있습니다. 이 고양이가 생긴 것과는 다르게 너무 순한데요. 얼마나 순하길래 자랑하죠? 이분 초보집사여서 그냥 별거 아닌데 자랑하신 거 아닐까요? 근데 약간 졸려 보이는데? 약간 나른나른할 때 노리신 것 같은데? 고양이 손을 잡으면 고양이가 스리슬쩍 뺀다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맞습니다. 저희 집 애들도 바로바로 이렇게 발 빼거든요. 그런데 제 고양이는 안 그럽니다. 그냥 손이 잡히든 말든 가만히 멀뚱멀뚱 있습니다. 아직 태어난 지 2개월하고도 반밖에 안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좀 댕청해서 그런가요? 양청하겠죠. 일반적으로 고양이가 이 발을 잡히는 걸 싫어하는 이유는 일단 좀 예민한 부분입니다. 감각 자체가 되게 발달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구속되는 그 상황을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이질감이 사람 손 자체의 온도라던가 촉감 자체도 일반적으로 잘 느끼지 않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싫어할 수 있고, 관계나 성격 차이 때문에 보호자를 못 믿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손잡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친밀도나 그때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야생에서 이 발은 자기를 보호한다거나 사냥할 때 써야만 하는 너무나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생존 본능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만진다거나 아니면 발 위에 손을 올렸을 때도 대응하지 않는다. 생존 본능이 발동될 필요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태어난 지 2개월 반밖에 안 됐다는 게 되게 또 중요한데, 이때는 사회화 시기잖아요. 그래서 보호자랑 함께 있으면서 평소에 조금씩 발을 자주 만져준다거나 만지는 시간을 늘려준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스킨십을 진행하고 있는 순간이 익숙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최대한 발 만지기 연습 이런 것들을 많이 하도록 말씀을 드리는 이유고요. 그런데 우리 고양이가 발을 자꾸 뺀다고 해서 집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생성이 좀 더 남아있다거나 생존 본능에 대해서 날이 서 있다, 각각의 특성이기 때문에요. 우리 집 애들은 내가 없어도 잘 살아남을 수 있겠네. 좀 서운한가? 대감님들께서 많이 사랑해주신 결과로 저희 카페 회원가입자 수가 3,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앞으로도 미아옹철 카페로 많은 사연 마구마구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AI 아니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데칼코마니로. 이야 너무 귀엽다. 나니?